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등에 대한 비판으로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커진 점과 달러 약세 안도가 뒤섞이면서 소폭 하락해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3% 하락한 25,058.12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9% 내린 2,801.8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7% 내린 7,820.2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주 각각 0.15%, 0.02% 오른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7%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산유국 증산에 따른 초과 공급 상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4% 상승한 70달러 46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지난 주간 0.8%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 5천억 달러 전체에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는 엄청난 규모까지 왔다라며 5천억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준비가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CNBC는 작년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제품 전체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확히는 5,055억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중 통상 분쟁은 우리 대외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긍정적인 여건도 기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원은 미국의 대중무역 제재가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것으로 볼 때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기회로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역량 강화 마련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2,300포인트를 내주면서 거래를 마쳤었죠. 중국 위안화 가치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했고 원달러 환율은 주간 기준으로 10원이나 상승하면서 1,133원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날씨도 너무 더웠고 하루하루 거래에 임하는 자세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다시 파이팅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는요.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죠. 투자 전략 세워볼 거고요.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포인트 짚겠습니다. 오늘 7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한 주간 있을 소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슈입니다. 지난주 시장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 점검합니다. 달러화 강세가 지속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상한과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이번 주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합니다. 실적 발표 일정과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함께 짚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 소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은 채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4% 이상 밀리면서 800포인트마저 내준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먼저 지난주 시장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이번 주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시장 다소간 좀 소강, 어찌 보면 좀 모멘텀이 없는, 재미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예. 앞서서 최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2,300포인트를 내주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면서 791포인트, 전주 대비해서 4.4%가량 급락을 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소, 아마도 뭐니 해도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은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 다소간 소강 내지는 완화되어 있는 그렇게 이렇다 할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으로는 확대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급 개선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멘텀이 시장 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 주요 원인, 핵심 배경에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부분에 있었다라는 것. 앞서서 헤드라인에서 우리 최현정 앵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1130원을 상향 돌파, 1133원대의 마감 보여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수익률의 하락과 그리고 그들 나름 원달러 환율을 해칭을 하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계약을 하게 되는데 해칭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 기로에 서 있다. 상승의 방향을 계속해서 나타낸다라면 외국인들의 컴백보다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조금 더 많아질,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좀 다행인 부분은 지난 주말 달러화의 강세가 다소간 좀 잦아들면서 수그러들면서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잦아들어서 어쨌든 이번 주 원달러 환율 1140원대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1130원을 전후해서 그렇게 급락하지도 않고 급등하지도 않는 지금 1130원 근방에서 아마도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일단 대내외 어떤 그 시장 내 모멘텀을 줄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내적인 부분, 지난주 우리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죠.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해서 10.9% 상승 8,350원이 결정이 되면서 일단 내수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통 편의점주에 대한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좀 최저임금, 일단 스탠스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대국민 만 원에 대한 좀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은 아마도 상생의 입장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감안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중소기업 물론 이제는 대기업들까지도 어떤 그 영향권 안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는 희석이 되지는 않겠지만 소득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조그만 어떤 그 일정 부분 희생이 나타난다라는 점은 어찌 보면 주가, 소위 말하는 EPS의 희석이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그 최저임금의 상승이 전반적인 우리 시장 내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 대기업들까지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분명하게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편의점주가 상당 부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예. 대외적으로는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이 그 160억 달러에 대한 2차 추가 관세 부과 이제 그 발효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나타나면서 중국에 대한 2차 수출품을 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영향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환율의 문제도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다. 이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다. 앞서서 헤드라인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소위 말하는 면세점 주식의 하락이 나타나더라라는 부분. 유커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 위안화의 약세는 그들의 구매력의 감소를 야기시키면서 결국은 면세점주의 하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행주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 그러면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무역 분쟁 그렇게 격화되는 그림은 아니지만 지속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무역 분쟁이 결국은 다른 산업군, 다른 어떤 그 거시로 좀 확산되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거기서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염두되는 그런 어떤 그 분야가 있다라면 분명히 환율 쪽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지난 이 시간에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강조를 해드렸었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역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달러화의 움직임, 그리고 위안화의 움직임을 우리가 면밀히 관찰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마침 주후반에 22통화정책회의 지금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화의 강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버팀목이 된다라면 유로화가 지금 강세를 보여줘야만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달러화의 강세 방향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이번 주말에 열린 22통화정책 회의에서 조금은 좀 금리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이야기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시장 내에 전반적인 바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예. 이번 주 일단 지수는 분명히 박스권에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렇다 할 모멘텀이 시장 내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 이제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요. LG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이번 주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일단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번 주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실적 발표 회사는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SK하이닉스 과연 상당 부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시장 내에서 나오는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기대감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전반적인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분기, 새로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 어떤 그 잣대로 분명히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앞서서도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시장 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 뭐 1130원, 40원까지는 아마도 시장 내에서 오히려 시장은 원화 약세 수혜주를 찾아볼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오히려 1150원, 1200원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원화 약세 수혜주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준비를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런 상황까지 발전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원화 약세 수혜주를 찾는 것. 결국 원화 약세 수혜주라 함은 수출 쪽에서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개선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될 것이고, 수출 경쟁력이 확보되는 그런 종목군, 업종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그 환율 수혜주라 하면 일단 금융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IT 업종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 IT 업종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주, 그 다음에 조선 업종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 글로벌 뭐 경제 지표라든지 주요 일정 좀 살펴보게 되면요. 네. 오늘 미국의 6월달 기존주택 매매, 주택과 관련된 매매 발표 예정에 있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건 우리나라 7월 20일까지입니다. 지난주까지 수출입 동향이 관세청으로부터 발표가 됩니다. 대다수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월말까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전제해 본다라면, 오늘 발표되는 관세청의 수출입 동향 지표, 지금 현재 앞서서도 이런 말씀드렸었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외국인들은 이탈. 하지만 실적 수출입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에게 미쳐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또 다른 시장 내에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PMI 지표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일 목요일입니다. 내구재 주문하고 22통화정책 회의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2분기 GDP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의 2분기 GDP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있을 관세청의 우리나라 7월달 그 수출입 지표하고요. 그 다음에 26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22통화정책 회의, 이 두 가지 좀 주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슈에 대해서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하면서 나타난 이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외국인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염두한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무역 분쟁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뭐 한 달 내에 아니면 뭐 두 달 내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섣불리 전망하는 사람은 아마도 시장 내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마음속에 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시장 내 어떤 그 정중동의 상황에서 좀 조심스럽게 변하고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결국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환율 시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 환율의 움직임. 일단 무역 분쟁이 환율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지난 주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미국에서의 2차 관세 발효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60억 달러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상 발효가 되었다라는 점. 2차 품목 리스트는 소비재 물건, 소위 말하는 내구 소비재 물건이 조금 좀 포함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 냉장고가 포함이 되었고, 반도체 장비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부분. 이제 서서히 전반적인 소비재 품목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에 놓여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관세 인상의 부담 내지는 관세 인상의 어떤 실효는 실질적으로 미국 내 살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 겪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어떠한 그 저항 절벽에 부닥칠 가능성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섣불리 아마도 매우 공격적으로 지금부터는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기에는 상당 부분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시장 내에서 조심스럽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아마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발전되진 않고 소강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그 소강 국면은 언제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 그리고 시장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11월 중간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아마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기싸움에서 지면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 하지만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게 된다라면 그에 대한 피해는 바로 미국 소비자들이 입게 될 거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조금 후퇴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따라서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마도 그대로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CNBC와의 인터뷰 내용 잠깐 얘기를 해봤었죠. 5천억 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근데 정말 가능할 것인가? 이를 믿는 사람은 아마도 시장 내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미국 내에서 소비자 집단에서의 어떤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트럼프의 의견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들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생산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품목들에게만 관세가 부과가 되었다라는 점. 근데 5천억 달러까지 다 부과를 한다면 결국은 소비재 품목의 모든 부분에 다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관세의 부과는 결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전반적인 통화 정책은 물론 경제 정책 전반적으로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날 여지,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상당 부분 희박하지 않겠느냐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앞서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환율이 지금 현재 1133원, 1150원을 단기간에 돌파하지 않는다라면 이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박스권 1100원에서 1130원 사이의 박스권 사이에서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어떤 투자가 유리할까를 생각해 본다라면 아마도 원화 약세 수혜주. 원화 약세 수혜주는요, 좀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과거에 우리들이 상당히 선호했었던 수출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관련주들은 원화를 약세를 보인다라면 상대적으로 어떤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그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럴 가능성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 IT가 그 대표적인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기계업종, 자동차업종, 화학업종, 그리고 조선업종까지도 한번 우리가 원화 약세, 소위 말하는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대표 기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 항상 말씀을 드리죠.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렇다 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기서 좀 제외시켜야 될 것 같고요. 암만 수출에 대한 모멘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만 좋다고, 현재가 좋지 않은데 미래만 좋다라고 얘기를 한들 시장에서 대다수의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매력적인, 그리고 낙폭마저도 상당히 주가 하락해서 주가 메리트가 상당 부분,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을 원화 약세 수혜, 소위 말하는 수출 기업군들 중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듣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편의점주들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었고 문재인 케어와 맞물린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적과 영업 환경과는 별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럴 때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의료 진단 기기 관련주들 예.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체외 진단 기기, 소위 말하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는 다릅니다. 네거티브제는 이것 안 된다라만 명시되면 그 외의 것은 다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랄지 바텍이랄지 인피니티 헬스케어랄지 상당 부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근데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편의점 관련주 20%가 넘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었다라는 점. 여기에 아마도 이제 무슨 치킨 팔리는 그런 소규모 영세 어떤 그런 회사들까지도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인상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상당 기간 힘든 상황을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 대선 공약, 최저임금 10,000원 당장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인상을 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 분명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 대한 신규 출점 제한이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라는 부분. 이미 지금 현재 7만 개의 편의점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점. 통상적으로 편의점 한 3만 개에서 4만 개가 포화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요. 7만 개까지 확대. 개점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신규 점포 출점 제한 분명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신규 점포가 출점이 제한된다. 그러면 BGF 리테일이랄지 GS 리테일이랄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 점포에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한 모멘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여기에 공매도 수량도 증가하고 있죠. 상당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좀 안타까운데요. 좀 상당 부분 보수적인 견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기타 유통주들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통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는 사실상 소비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소비주도 성장이 또 다른 벽에 부닥치게 되면서 실질적인 소비주도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모습들 시장 내 바라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내수주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조금 좀 우리가 당분간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죠. 바이오주 좀 긍정적인 모습 계속해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검찰 조사도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아직 상장 폐지까지는 분명히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분명히 무게가 실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어떤 시장 내 그런 분위기, 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앞서 이번 주는 증시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이번 주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저는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실적,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번 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번 26일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일단 전체적인 코스피 상장사 평균 작년 동기 대비해서 9% 정도 영업이익 실적이 성장한다라는 부분. 일단 하락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그렇다면 하반 경직성은 분명히 확보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도 괜찮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이제 24일 내일이죠, 신한지주. 그다음에 25일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바닥에 대한 인식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이노텍, 그리고 26일입니다. SK 하이닉스와 IBK 기업은행의 실적 발표. 은행권이 먼저 포문을 좀 긍정적으로 열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속에서 그 뒤를 바로 IT가 이어가 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번 주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여기 더 한 가지 더 추가할 부분은 과연 지금 현재 PER이나 PBR 시장 생각을 해본다면 PER, SK 하이닉스의 PER 4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이번 실적 시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갖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라는 말은 주가 메리트,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 근데 저가 메리트가 무조건적인 저가 메리트가 아닌 실적 시즌과 맞물린 저가 메리트를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 대표적인 것이 결국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역시 은행주에서도 금융주에서도 이런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아울러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달러화의 강세와 위안화의 약세가 이번 주 좀 잦아들 것이냐 안 잦아들 것이냐, 이에 대한 키 잣대는 22통화정책회의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무역분쟁은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역분쟁 속에서 그 다음 단계 환율 전쟁에 대한 준비까지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던 원달러 환율 한 1,100원대 움직이면서 조금 좀 높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상승 수혜 업종, 소위 말하는 수출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이번 주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그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한 주 월요일 시작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전주 해외 선물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바로 위원장과 커들러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의 중국 비판 발언이 있었습니다. 무역 분쟁 우려가 좀 수면으로 부각되는 측면이었는데요. 또 관세부가 우려가 코앞으로 다가오고요. IBM, 또 마이크로소프트사 기술주 종목의 상승세가 있었지만 지수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오일에 관해서는 노르웨이 유전 등 파업이 종료되었지만 EI 원유재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사우디가 또 8월 생산량을 10만 배럴로 감소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또 상승세가 이어가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로존에 관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WTO 규정의 제소를 언급하면서 무역 분쟁 우려가 다시금 시작되지 않나, 이런 한 주간의 흐름이었습니다. 먼저 개별 지수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나스닥입니다. 여러 기업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쉽사리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먼저 7,415포인트 상단 고점과 7,350포인트 하단 고점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금일 이 상단의 흐름을 넘어가는 매수세 흐름이 나오느냐, 하단의 흐름이 지지대가 무너지고 매도 흐름이 나오느냐가 좀 주요 관건인데요. 아무래도 무역 분쟁의 우려에 대한 우려가 시장 투자자들에게 뭉치는 장세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다 보니 쉽사리 상승세 패턴을 이어가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금일 먼저 좀 관망을 하시되
자리를 좀 잡고 난 다음에 어느 한 방향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금일 저는 좀 과감하게 시가 아래에서는 매도세 흐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350포인트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매도 접근을 좀 하시라,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일인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황이 좀 혼재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노르웨이 유전에 대한 파업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였으나, 사우디가 10만 배럴 정도 수급량에 대해서 맞춰서 지금 오일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바람과 함께 상승세를 조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지지대가 보시다시피 68불, 68.25 라인, 또 67.70 라인까지 하단 지지대가 촘촘한 편입니다. 하지만 상단으로도 결코 많이 열려있지는 않은데요. 69불을 과연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에 대한 접근은 조금 회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7.70 라인 좀 무너지게 된다면 하방으로는 강하게 열릴 수 있는 원웨이 장세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좀 하시되, 그럼 이런 자리가 좀 잡고 나면 시가 아래에서 매도 조건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골드인데요. 골드는 이렇게 시청자분들 보시다시피 하단 지지대가 촘촘한 편입니다. 과연 골드가 안전자산에 대해서 달러와 양분되는 흐름으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연중 저점인 1210.7포인트를 찍고 아주 원웨이 장세를 이쁘게 올라가는 흐름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하단 지지대는 1225포인트, 또 위로는 1228포인트, 지금 현재의 시가는 또 1232.2포인트까지. 아무래도 금일은 매도 접근보다는 달러 인덱스가 하방 흐름으로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28포인트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매수 접근을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단으로 1237.3포인트까지 열어두시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에 관해서는 지켜보는 흐름으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인데요.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관세 부과와 메르켈 총리의 WTO 제소 과정 등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가 좀 하방 눌림이 나오는 구간이고, 1.17500 라인인 강한 저항대를 지금 뚫었기 때문에 매수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도 시가 위로 안착을 한 상황이고요. 0.1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지금 현재 포인트가 1.17855포인트입니다. 이 855포인트를 넘어가고 1.1800 라인을 넘어간다면 오늘 유로는 매수세 상승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큽니다. 시가 아래에서는 매도 조건은 좀 피하시고 관망을 유지하시되, 시가 위로 완연하게 안착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매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금일 매도보다는 매수 흐름을 좀 이어가시라,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짚어주셨고요. 국내 선물 쪽은 어떻게 전략 짜고 계신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조금 먹구름이 좀 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수급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전혀 보이지를 아직은 않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뭉치기 장세에 들어갔고, 여러 가지 수급 개선이 좀 이루어질 만한 상승 동력을 이어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업 실적 시즌 발표를 앞두고는 있지만 여러 있습니다. 삼성전기, 이노텍 등 여러 지금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지만, 과연 수급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는 상태고, 외국인 기관들이 4일 연속 거래를 좀 팔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수급을 조금 유지하고 있다는 보나 상승 모멘텀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국 증시를 무시할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위안의 약세에 따라서 환율 조작 우려 등등 달러 약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개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접근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선물을 보시다시피 3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298, 또 299, 300포인트 언저리마다 강한 저항대에 부딪혀서 하방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금일도 과연 298포인트를 넘어서서 300포인트를 넘어간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 접근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흐름이 나오기에는 상승 동력이 부족하지 않나, 국내 증시에. 또 코스피 200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선물에 관해서 금일은 관망을 좀 유지하시되 어느 한쪽은 자리가 완연하게 잡아놓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를 보시자면
뭐 국내 그 증시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 추천주가 없는데요.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부각되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을 드리는 바이고요. 국내 선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일은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이건 국내 선물이건 보수적 접근을 유지하시고 어느 한쪽으로 자리가 졌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한 주간 즐거운 월요일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절제마스터는 한 주간 또 저희와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이죠. 신일섭 소장, 손여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탑픽 종목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을 보이며 밤사이 열대야도 심해졌는데요. 30도에 가까운 아침 기온으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낮 동안에도 37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폭염 경보는 여전하겠고요. 광주 36도, 대구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온열 질환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산간은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안정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35도를 웃돌며 폭염 경보는 계속되겠습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수원, 춘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까지 열대야가 심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36도, 강릉 3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무덥겠습니다. 전주 35도, 대구 38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충청 이남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이번 한 주도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